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미국 전역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공포에 질린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식민지 영역을 확장하자 미국은 두 번째 패닉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무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던 시기, 일본 제국은 중국 대륙과 인도 차이나까지 세력을 밀어붙이며 패권을 넓혀갔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석유 같은 전략물자 통제를 강화하며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계산이 바뀝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원 수급이 막히자 일본은 서구 열강의 자원 창고였던 동남아시아로 시선을 돌립니다. 동남아시아는 당시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지만 치열한 유럽 전선에 밀려 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일본 입장에선 지금이 기회였던 겁니다. 문제는 중립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정면 승부로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런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하나, 동남아시아 진출에 가장 위협이 되는 태평양 함대를 기습하여 전열을 흔들어 놓는다. 둘, 미국이 재정비하는 동안 동남아시아를 빠르게 점령해 자원 수급처를 확보한다. 셋, 이후엔 끈질긴 방어전으로 미국이 지쳐 동남아시아 지역에 스스로 손을 떼도록 만든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의 쇼크는 생각 이상으로 컸습니다. 혼란의 틈타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빠르게 장악했죠. 그 순간 미국은 두 번째 쇼크를 맞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당시 전 세계 천연고무 생산의 중심지였고 일본의 동남아시아 지역 장악 이후 해외 천연고무 공급의 90%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전쟁 물자라면 철이나 석유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럭이 굴러가려면 타이어가 필요하고 연료가 새지 않으려면 패킹과 실링이 필요하며 진동을 견디려면 완충 부품이 필요하죠. 이걸 한 번에 해내는 재료가 바로 고무였습니다. 셔먼 전차 한 대에 고무가 0.5톤 필요했고 항공기 한 대에는 1.5톤, 전함 한 척에는 고무가 들어가는 부품만 2만여 개. 그 무게가 75톤에 달했던 만큼 고무의 확보는 전쟁에 꼭 필요한 일이었죠. 때문에 미국은 고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민간 사용을 제한하고 타이어를 아끼며 폐고무를 모으는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쓰던 고무 장화, 고무 장갑까지 끌어모아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전쟁에 필요한 고무의 양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트럭, 항공기, 전차, 필요한 물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고무 공급은 줄어들었죠. 미국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천연 고무가 없다면 합성 고무를 만들어 필요한 만큼 찍어낸다. 사실 합성 고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 이전부터 연구는 진행됐고 1930년대 초부터 이미 생산과 공급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전쟁에 필요한 규모로 양산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합성 고무 개발이 아니라 합성 고무 산업 자체를 육성했습니다. 고무 비축공사를 중심으로 고무의 수입, 생산, 판매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경쟁 관계였던 기업들을 한데 묶어 특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석유화학회사, 고무공장, 대학 연구소까지 통합한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해 목표는 1945년까지 연간 7만 톤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 1941년 합성고무 생산량이 231톤 수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거의 연금술에 가까운 도전이 시작된 셈이죠.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 지 8개월 만인 1942년 3월, 합성고무 개발팀은 스티렌과 부타디안의 혼합 방식인 SBR 방식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GRS라는 이름을 붙이며 표준 생산법을 확정했습니다. 1942년 4월 기준을 충족하는 첫 제품이 나왔고 그의 생산량이 2241톤. 그리고 목표였던 1945년에는 초기 목표치의 무려 13배에 달하는 92만 톤을 생산하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고무 덕분에 미국은 물자 생산에 멈추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죠. 전쟁은 끝났지만 합성고무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수요와 물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각종 산업에 필요한 고무의 수요가 넘쳐났죠. 합성 고무의 강점은 여기서 빛납니다. 천연 고무는 기후와 농장, 지역 정세에 생산과 공급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합성 고무는 석유 화학 기반의 공정에서 규격과 품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예측 가능하게 대량으로 일정한 품질을 꾸준히 뽑아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합성 고무는 오늘날엔 천연 고무의 대체제가 아니라 산업계의 주력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무 공급이 끊기자 미국은 절약이 아니라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건 총알이 아닌 산업이 만들어낸 생산력과 공급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선을 지켜낸 군인들 뒤에는 그 싸움을 끝까지 버티게 만든 산업의 전선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전쟁 속 숨겨진 산업 비화를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